함께하는 전북의 밥상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식생활교육 전북 네트워크 식생활교육 강사 김희연입니다. 참여하고 계시는 함께하는 전북의 밥상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라북도가 함께 주최하고 식생활교육 전북 네트워크가 주관하는 2020년 전라북도 식생활교육 사업 중 하나입니다.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라북도에서는 지역 주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식생활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영유아기부터 고령자까지 생애 주기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식생활교육 전북 네트워크를 잠깐 소개시키자면요. 2009년 식생활교육지원법에 의거해 행정관계기관과 민간 식생활교육기관이 힘을 합쳐 만든 민간 거버넌스 조직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예정된 교육이 진행되지 않는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지금 보고 계시는 비대면 온라인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함께하는 전북의 밥상입니다. 이 방송은 네이버 밴드 함께하는 전북의 밥상에 접속하시면 누구나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사전 참가 신청을 통해 요리하실 식재료를 미리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미처 참여 신청을 하지 못해서 식재료를 받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밴드에 일주일 전 레시피와 준비물이 자세하게 안내되고 있으니 받지 못하신 분들이라도 재료를 준비하시면 방송을 보시면서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보시면서 강사님과의 소통은 저를 통해서 댓글로 하실 수 있는데요. 교육 중에 하실 말씀이나 궁금하신 점을 올려주시면 대신 질문해드리겠습니다. 많이 올려주세요. 그리고 중간에 강사님께서 퀴즈를 내실 텐데요. 귀 쫑긋하고 잘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정답을 올려주신 분께는 상품권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강의 종료 후 이틀 이내에 조리하시는 모습 혹은 가족끼리 맛있게 드시는 모습 등으로 후기를 작성해 주시면 5분을 추첨해 상품권을 드릴 예정이니 이것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교육을 진행해 주실 강사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맛있는 케일 찜닭과 양배추 사과 샐러드로 풍성한 식사를 하게 도와주신 분이십니다. 오늘은 호박 고추장 찌개와 들깨 소스 불고기 샐러드를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댓글 박수로 우리 김채윤 선생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식생활교육 전북 네트워크의 식생활교육 강사 김채윤입니다. 이렇게라도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요즘 먹거리로 인해 전 국민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지요. 크게는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촌의 위기에서부터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전염병까지 어떻게 먹고 살아야 앞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을지 많은 고민들이 있는데요. 이러할 때 함께하는 전북의 밥상은 단순한 요리 레시피를 배우는 교육뿐만이 아니라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지혜를 모두 함께 배우는 자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환경, 건강, 배려의 3대 정신 아래 국민건강 5대 실천 지침 등을 마련해서 이미 2009년도부터 국민들의 건강한 식생활 교육을 이끌고 있는데요. 오늘은 본격적인 요리 실습을 하기 전에 코로나19로 극복하기 위한 우리 이것만은 지켜요 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코로나19 국민 건강 식생활 공통 수칙에 대해서 한 8가지 조항이 있어요. 그 부분을 한번 알아본 뒤에 요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침밥을 꼭 먹어야겠지요. 우리는 잠을 자는 동안 뇌도 함께 쉬고 있기 때문에 아침에 밥을 먹음으로 해서 온 몸을
움직일 수 있도록 움직여주기 때문에 아침밥을 꼭 드셔야 합니다. 특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아침밥을 꼭 먹여야 학교에 가서 집중력도 기를 수 있다고 하지요. 두 번째, 골고루 알맞게 먹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요즘은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하던가요? 너무나 많이 먹어서 오히려 질병에 많이 걸리는데 많이 먹는다고 잘 된 게 아니지요. 골고루 영양이 골고루 모든 영양이 단백질, 비타민 그 외에 다양한 것들이 골고루 섭취되었을 때 우리는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같이 떠먹지 말자라는 내용은 사실 우리 한국의 정서는 어찌 보면 같이 둘러앉아서 서로 숟가락이 들락날락 하면서 먹었던 그런 것들을 문화의 정서로 그동안 우리는 살아오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바꿔야 하는, 어찌 보면 식생활도 거리두기를 해서 각자 자기 그릇에 덜어 먹는 습관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셔야 건강을 지킬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음식물을 입에 물고 말하지 않기는 코로나 아니어도 사실 음식물이 입에 있을 때 말을 하면 튀어나갈 수 있고 위생적으로 너무 불결할 수 있으니 그렇게 되다 보면 서로에게 피해가 가니까 입에 음식물이 있을 때는 말하지 않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손을 씻는다는 것은 밥 먹기 전에 씻는 그 습관 외에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손을 씻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병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고 해요. 어느 여성 단체에서는 1830 손씻기 운동이라는 것을 벌리더라고요. 하루에 8번 정도 손을 씻고 한 번 씻을 때는 30초를 깨끗이 씻어줘야 손에 있는 모든 병균들이 떨어져 나간다고 하네요. 그 다음 물을 충분히 마시고 자기 컵을 쓰자는 것도 결국은 위생을 우리가 철저하게 지키자, 깨끗하게 지키자는 뜻이죠. 그래서 물도 많이 먹어야 하는데 우리 몸의 70%가 물로 구성된 거 다 알고 계시죠? 물이 적을 때는 몸에 이상 신호가 생겨서 결국은 질병에 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기본적으로 8컵 이상 이렇게 마셔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7번째, 제때 잘 먹고 꾸준히 운동을 해야 되겠지요. 제때 잘 먹는 것은 하루 삼시세끼라고 하지요. 하루에 3번을 꼭 먹어야 하는데 아침은 늦게 일어나서 11시에 먹고 저녁은 또 뭐 12시 다 돼서 먹고 밤 12시 이런 식으로 시간이 정확하지 않게 먹다 보면 또 3끼를 먹었다고 해도 도움이 안 되겠지요. 아침 먹는 시간, 점심 먹는 시간을 철저하게 지켜서 꼬박꼬박 잘 챙겨 드실 뿐더러 운동은 요즘 헬스장이나 이런 다수가 모이는 곳은 갈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혼자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게 네이버나 TV를 통해서 또 이렇게 전달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 방법을 찾아서 꾸준히 운동을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제철 우리 농산물로 면역력을 키워요. 제철 농산물이라는 것이 요즘에는 아마도 계절별로 나는 식재료가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우리 이제 옛날 공부하신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구분이 되지만 요즘에는 하우스 재배로 인해서 사시사철 생산되는 재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철 농산물을 잘 모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재래시장 같은 곳을 가보면 그 계절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가장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제철 농산물이라 볼 수 있고요. 또 우리 농산물은 이제 수입산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그런 농산물을 먹었을 때 면역력을 더 올려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코로나19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면역력이죠. 우리가 면역력을 높이면 건강도 함께 좋아지니까 그러한 코로나나 그 외에 다양한 질병으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힘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8가지 수칙을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해 두셨다가 평상시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8가지 잘 기억해 두시고 이제 요리 실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요리 재료들은 이미 앞에서 언급하셨듯이 호박 고추장 찌개와 들깨 소스, 불고기 샐러드예요. 이제 호박 고추장 찌개라는 거는 대강 여러분들께서 평소에도 드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들깨 소스, 불고기 샐러드는 보통 샐러드에다가 불고기를 같이 넣어서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서 골고루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고추장찌개를 먼저 하겠는데요. 제가 밴드에도 올려드렸을 거예요. 이렇게 물을 먼저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을 준비해서 냄비에 물을 5컵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1컵은 따로 빼놓으시고 4컵만 냄비에 붓겠습니다. 부어서 불을 켜놓고 다른 것을 준비할게요. 자, 물이 끓는 동안에 육수를 먼저 내야 되겠지요. 그래서 육수 낼 수 있는 재료를 만들게요. 프라이팬에 치시고 멸치를 먼저 볶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손을 안 씻고 하니까 일단 장갑을 끼겠습니다. 멸치를 그냥 쓰시다 보면 이 멸치 생선도 사실 비린내가 껍질에서 많이 나거든요. 멸치도 마찬가지로 껍질에서 비린내가 나기 때문에 비린내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 전처리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름 두르지 않은 팬에 멸치를 먼저 볶아 주시는 거예요. 멸치가 충분히 볶아졌을 때는 구수한 냄새가 나지요. 멸치를 볶아서 혹시 멸치 머리와 똥을 지금 미리 제거하신 분들은 그대로 하시고요. 저처럼 이렇게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볶으신 분들은 저를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은 주부님들께서 워낙 요리들을 관심도 많고 잘 하시다 보니까 강사가 알려주지 않은 것들을 미리 준비를 많이 해 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멸치 똥을 제거를 해서 이렇게 원래 이제 식당이나 좀 대량으로 하는 곳에서는 이런 거를 일일이 이렇게 제거를 않고 쓴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일일이 제거할 수 있는 시간이 없겠지요, 그분들은. 그런데 이제 가정에서 할 때는 우리가 또 맛도 좋아야 하고 깔끔하게 해야 하니까 지금 이제 보내드린 멸치도 이거랑 똑같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요 정도의 사이즈는 제거하지 않아도 크게 그 영향은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제거하는 이유는
육수를 낼 때 사실은 육수용 멸치를 쓰시잖아요. 그 멸치는 이것보다 한 3배는 두껍고 더 커요. 그래서 그런 것은 이 똥이 들어가면 쓴맛이 강하거든요. 근데 이런 정도, 요 정도 사이즈는 너무 가늘고 얇은 거는 그냥 하세요. 그냥 하시고 조금 굵다 싶은 것만 똥을 제거해 주세요. 요 사이즈는 육수용이라기보다는 볶음용으로 쓰면 딱 좋은데 저희가 구입할 때 육수용 멸치가 구입을 못해서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해서 놓고 또 다시마가 있죠. 지금 이제 물은 계속 끓이고 있는데 다시마는 이렇게 하얀 색깔이 이렇게 묻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깨끗한 젖은 수건 행주로 닦아주세요. 닦아서 준비해 주시고, 닦아서 준비해 주시고, 이렇게 육수용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이제 물이 끓으면 넣을 것이고요. 오늘 준비된 재료가 혹시 여러분들 가정에 전달이 잘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고추장찌개에 들어가는 양념 종류는 고추장이 있고요. 고춧가루, 간장, 그리고 약간의 소금 이런 거는 집에서 각자 준비하시라고 했지요. 그리고 2스푼의 청주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식재료로는 애호박, 그 다음에 둥근 호박, 단호박, 그 다음에 이거는 양파지요. 쪽파, 청, 홍, 고추까지 준비가 다 되셨지요. 이제 저는 지금 깨끗이 다 씻어는 놨어요. 재료 이제 정리하는 거, 썰고 다듬는 거는 함께 할 건데 씻는 것은 미리 씻어 놨으니까 제가 이것을 씻어 놓은 만큼 또 다른 이야기를 중간중간에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는 속도는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불고기 샐러드니까 불고기가 들어가겠지요. 고기, 간장, 그리고 마늘, 후추, 청주 이렇게 준비가 되셨지요. 그 다음 마지막 샐러드용 재료로 여기 재료가 지금 깻잎, 또 파슬리, 뭐죠? 치커리, 또 양상추, 양배추가 들어갔지요. 그 다음 양파, 방울토마토. 그런데 원래 제가 레시피 상에는 양상추만 있고 양배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양상추가 양이 너무 적다 보니까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양배추를 조금씩 더 넣어드렸는데 제가 밴드에 올려드린 거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양배추를 쓰셔도 되고 혹시 집에 양상추 드시다 남은 게 있으면 같이 포함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념으로는 들깨가루, 참깨가루, 조청, 그 다음에 여기 간장, 또 식초가 들어가지요. 그리고 물이 조금 함께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준비가 다 되셨으리라 믿고요. 그 소개하는 동안에 지금 물이 끓고 있네요. 그러면 냄비 뚜껑을 열고 육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재료는 다시마와 멸치니까 해산물만 들어가지요.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갔을 때는 육수라는 말을 쓸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뭐 양파, 마늘, 파 이런 것으로 또 육수를 낸다고 하는 말도 쓰는데 그럴 때는 채수라고 하는 게 정확한 답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끓는 동안 재료를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재료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장갑을 끼고 하면 조금 불편하니까 장갑을 벗고 손을 깨끗이 씻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기에는 뭐 여러 사람이 지금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서 제가 마스크를 벗고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서 벗었습니다. 손을 깨끗이 씻으시고 먼저 이제 여기 준비되어 있는 재료들은 다 어차피 손질을 해야 할 건데 내가 원하는 재료를 먼저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그 원칙상으로 요리할 때 재료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지금 이야기하는 동안 물이 펄펄 끓으니까 불을 잠시 줄여주시고 끓으면 바로 건져야 되는 재료가 하나 있죠. 잘 아시죠? 바로 건져야 하는 거는 다시마입니다. 다시마는 오래 두면 둘수록 느른한 그 성분이 나오기 때문에 찌개의 국물을 흐리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다시마를 먼저 건져 주시고요. 이제 멸치는 조금만 더 우려내고 건지도록 할게요. 좀 불을 약하게 줄여주세요. 국물이 너무 쫄아도 나중에 짤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하고 재료를 손질할 때 우리가 도마를 이제 저는 지금 도마를 이렇게 겹쳐놨어요. 왜냐하면 야채 쓸 때와 또 이제 육류를 쓸 때는 또 달리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야채를 먼저 쓰더라도 색이 가장 연한 색을 먼저 쓰세요. 도마를 하나 놓고 쓰실 때 특히 그렇게 쓰시면 좋고요. 양파를 이제 먹기 좋은 사이즈로 하면 되는데 이 통째로 놓고 그대로 썰다 보면 이 겉쪽에는 크고 안쪽에는 작죠. 그래서 이 안쪽에 이렇게 알배기로 되어 있는 거는 가능하면 이렇게 빼주시고, 그리고 한 3등분 정도로 이렇게 어슷하게 눕혔다가 또 이쪽으로 눕혔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이즈를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네, 양파 준비가 됐습니다. 그 다음 이제 애호박이 있지요. 애호박이 이제 제가 강의 준비를 하면서 하다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제 오늘 사실은 호박이 3가지가 다 올라가죠. 이 호박에 대한 이제 이야기 효능을 좀 찾아봤어요. 평소에 호박 씨를 많이 볶아서 드시는 이제 어르신들이 많더라고요. 그 이유가 그 호박 속에 들어있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치매 예방에 그렇게 좋은 효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치매 예방을 하기 위해서 애호박이나 뭐 늙은 호박이나 둥근 호박 모두 해당이 되니까. 그런데 특히 이 애호박 속에는 또 그 칼슘도 있고 단백질도 있고 칼륨도 있는데 그 중에 칼륨 성분이 그렇게 또 많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칼륨이라는 것은 나트륨이나 또 노폐물을 이렇게 몸속에서 배출하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과일이 뭐가 있는지 아시겠어요? 평소에 자주 드시는 거, 바나나가 칼륨이 많다고 하지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과일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그 칼륨 성분도 호박 속에 많이 들어있고, 또 오이 속에 들어있는 양보다 2배나 넘게 그렇게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박이 이렇게 좋은 성분이 많이 있으니 많이 먹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호박을 썰 때는 똑바로 이렇게 예쁘게 써는 것보다 이제 찌개를 할 때는 좀 울퉁불퉁 삐뚤빼뚤하게 이렇게 썰어주는 것이 더 정감도 있고 또 먹기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울퉁불퉁, 우리 혹시 어린이들이 함께 하고 있으면 세모 모양, 네모 모양 하면서 모양놀이를 하면서 썰어도 좋겠지요. 그래서 애호박 썰어 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둥근 호박도 이제 그래서 그 애호박 속에는 이제 씨가 있는데 우리가 애호박 씨는 빼내지 않고 거의 먹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지혜인 것 같아요. 씨까지 같이 먹는 것이 영양에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과일은 씨를 다 빼야 되는데 애호박은 함께 먹는다는 것도 다른 점이죠. 그리고 이제 둥근 호박인데, 둥근 호박도 씨가 너무 큰 호박일 경우에는 씨를 좀 제거를 해야겠지만, 이 정도 호박에는 씨를 그냥 함께 드셔도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사이즈는 정해놓은 거 아니니까 적당한 사이즈로 먹기 좋게 이렇게 애호박처럼 요것도 울퉁불퉁 썰어 볼게요. 이렇게 둥근 호박 썰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늙은 호박이 있지요. 이 늙은 호박이 원래는 호박죽, 이맘때면 우리가 호박죽도 많이 이제 끓여 먹고 했는데, 애호박에 있는 이 호박은 호박씨가 단단하지요. 그래서 함께 먹고 싶어도 얘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숟가락으로 긁어서 빼내고, 저는 이제 요거는 늙은 호박이 아니라 단호박이네요. 제가 잠시 착각했어요. 색깔이 늙은 호박하고 똑같으니까 단호박. 이 단호박은 저는 이렇게 씨를 빼다 보면 이게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깨끗이 씻어서 내년에 심어봐야지 하면서 준비를 해놓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떤 해에는 심어도 보고 어떤 해에는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씨를 빼내고, 단호박의 성질은 좀 단단하지요. 그래서 이 정도로 썰기도 힘들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전자레인지에 한 3분 정도 살짝 돌려주세요. 그러면 칼이 아주 잘 들어가요. 그때 썰어주시면 되겠고요. 단단한 거 하다가 억지로 하다가 손 다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단호박도 다른 재료들처럼 사이즈를 먹기 좋은 사이즈로 썰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단호박을 찌개에다 넣어? 하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단호박을 뭐 닭찜이라든가 불고기 뭐 이런 데는 넣었지만 찌개에는 잘 안 넣지요. 그런데 이렇게 호박 종류와 함께 이렇게 끓여서 드셔보시면 오늘 아시겠지만 정말 달콤하면서도 맛있고요. 단호박은 밤과 고구마의 합작품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맛이 밤 맛이 나면서 고구마 같기도 한데, 그러나 이제 밤보다는 또 당도가 조금 높고 고구마보다는 훨씬 단단하게 속 알이 꽉 찼다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고추장찌개 준비 다 돼서, 그 사이에 이제 다 끓었으니까 일단 건져내겠습니다. 멸치를. 불도 너무 졸으면 안 되니까 불을 일단 잠시 꺼주시고 멸치를 건져내세요. 혹시 불이 너무 세서 물이 많이 쫄았어요 하는 분 계실 수도 있거든요. 이제 찌개도 이렇게 국물 먹는 음식이다 보니까 국물을 조절이 이제 불 조절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국물이 이 정도면 국물이 너무 적을 것 같은데 싶으면 요 옆에 제가 물을 따로 한 컵을 준비를 해놨는데요. 여러분들도 물을 조금만 더 해서 섞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요걸 다 쓰면 안 되고 이 물은 따로 또 쓸 거예요.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일단 양념을 조금 이따 하고 그동안 해놨던 준비들을 넣을 거예요. 호박 모든 호박 종류 다 넣고요. 또 양파까지 같이 넣어주세요. 같이 넣어서 함께 끓여줄 거예요. 국물이 그렇게 뭐 많은 것보다 조금 자작한 찌개가 돼도 맛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분들의 그 기호에 따라서 국물은 조금 더 하거나 덜 하거나 조절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넣었으면 다시 불을 켜서 이제 불 조절을 처음에는 좀
너무 세게라기보다 약간 중간에서 센 불 사이 정도로 놓고 끓여주세요. 왜냐하면 끓이는 시간이 앞으로 길게 있기 때문에 너무 빨리 끓이려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또 야채에서 나오는 그러한 성분들도 서서히 빠져나왔을 때 국물에 같이 녹아나니까 더 맛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야채 이제 요거는 좀 따로 빼놓고요. 고추하고 이제 쪽파만 준비를 해놓으면 고추장찌개 재료 준비가 다 끝나죠. 고추 머리 떼고 고추 씨가 여기 이제 번질 수 있으니까 쪽파를 먼저 썰을게요. 이제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하면서 이걸 먼저 하는 게 좋을까 저걸 먼저 하는 게 좋을까를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하다가 보면 다 알게 되거든요. 이제 쪽파를 먼저 손질을 하면 도마를 깨끗이 쓸 수가 있어서 제가 쪽파를 먼저 잡았고요. 쪽파는 마지막에 찌개가 다 끓고 나면 이제 고명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 케이크로 말하자면 이제 데코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역할로 하니까 이거를 너무 또 길게 하면 좀 보기가 그러니까 약간 짧음막하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짧게 그냥 송송 썰기도 하는데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이거는 공식은 없어요. 이렇게 쪽파 썰어 놓고 그다음에 그 대신 이 고추는 좀 길게 하는 것보다 조금 쫑쫑 썰어 주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쫑쫑 썰겠습니다. 혹시 어슷어슷 썰어서 또 나는 예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어슷 썰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 부분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걸 하면서 생각나는 게 그거예요. 요리가 어떠한 그 먹기 위해서 하는 그 행위 이전에 예술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창의성 하다 보면 새로운 생각,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보고 나는 저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해봐야지 하면서 이제 새로운 생각들을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또 요리가 아닌가 싶어요. 요즘은 먹방, 쿡방이 워낙 대세이기 때문에 온 국민이 모두 요리사라고 셰프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도 들리긴 하던데요. 우리가 또 먹는 일 빼면 또 할 말이 없죠.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당연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고추장찌개 재료들은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쪽으로 놓고 이제 마지막에 쓸 것들이니까 여기 옮겨 놓을게요. 그 다음 이제 여기 양념만 하면 되겠습니다. 양념 제가 불을 너무 약하게 했는데 자, 양념을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고추장이 있으시죠. 이 그릇 고추장 담은 그릇이 좀 넉넉하시면 그대로 쓰셔도 되고 작은 곳에다 했으면 좀 큰 볼을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저도 여기에 충분히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이대로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준비되신 간장 넣겠어요. 자, 이 고추장을 또 이렇게 다루면서 생각이 나네요. 우리가 고추장을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을까요? 아시는 분 계시죠? 올려줘 보시겠어요? 선생님, 박수진 님이 네. 마늘은 하고 올려주셨는데요. 예. 마늘 재료 언제 들어가는지가 궁금하신가 봐요. 그래요. 마늘은 제가 이 고추장찌개에는 마늘이 안 들어가고요. 불고기하고 이제 불고기 샐러드하고 여기 한 스푼처럼 아까 준비를 해놨구나. 마늘을 제가 미리 찧어 놓은 것을 한 스푼을 준비를 해놨는데 여러분들은 찌개에 들어가는 마늘은 처음부터 넣지 않고요. 거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넣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 제가 준비를 해 놓을게요. 마늘을 사실은 제가 찧어서 할까 하다가 여기 찧어 놓은 것이 있어서 그냥 이걸로 쓰려고 안 찧었어요. 마늘은 조금 이따가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추장 버무리면서 생각난 게, 고추장은 임진왜란 이후부터 우리가 먹기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고추장 속에는 그 캡사이신이라는 그 매운맛이 있잖아요. 그 매운맛이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좋은 효능들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캡사이신의 성분이 체지방을 이렇게 축적되는 것을 억제해주기도 하고, 이제 그러므로 해서 중성지방이 떨어지면서 이제 고지혈증이나 뭐 고혈압이나 이런 성인병을 예방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로 인해서 또 세포 재생까지 함께 도와주기 때문에 면역력 증가에도 아주 좋은 식재료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우리 고추장 평소에 많이 드시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이제 좋은 점을 생각하시면서 드시면 드시면서 건강식을 먹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제 제가 임진왜란 이후부터 고추장을 썼다고 먹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고조리서 고문헌에 보면 이제 증보살림경제라는 문헌이 이제 1765년도에 나온 문헌이 있어요. 거기에 기록되기를 콩으로 담근 말장 가루 한 말에 고춧가루 3호 그리고 찹쌀 가루 1대를 함께 취해서 좋은 청장으로 침장한 뒤 햇볕에 숙성을 시킨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았을 때 고춧가루가 이렇게 고추장을 만드는데 쓰여졌구나 라는 것을 이제 그 뒤에 학자들이나 연구하시는 분들이 추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춧가루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제 김치도 백김치에서 붉은색 김치로 할 수 있었고, 그 옛날 그 궁중요리나 전통 음식 중에서 고춧가루가 들어가지 않은 음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거의 고춧가루가 들어오기 전에부터 먹었던 음식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고추장이 사실 저는 이 고추장을 보면 항상 생각나는 게, 어디 해외여행을 그 사이에 이게 펄펄 끓고 있네요. 불을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은근하게 끓여주세요. 은근하게 끓여주시고, 해외여행을 갈 때 가방 한 구석에 꼭 가지고 가는 게 있어요. 바로 고추장이거든요. 고추장과 멸치 2가지만 가지고 가면 어느 곳을 가더라도 먹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안 가고, 또 외국 여행하다 보면 느끼한 음식들을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먹고 나서 마지막에 입가심으로 고추장과 멸치만 딱 한 입 먹으면 저는 그게 기분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고추장이 꼭 우리에게 필요한 재료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 이제 고춧가루가 들어갑니다. 고춧가루를 지금 2스푼을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이걸 다 넣지 마시고, 가정마다 다 다르실 거예요. 아이들이 먹어야 된다 그러면 고춧가루를 1스푼만 넣으세요. 그리고 우리는 어른들이 먹을 것이다 그러면 다 넣으세요. 다 넣어도 그렇게 많이 맵지는 않지만 어른들이 먹기는 딱 좋지만 아이들에게는 조금 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춧가루를 그렇게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 여기 청주를 같이 넣어 주겠습니다. 청주를 넣었는데 조금 제가 넣어볼게요. 청주를 넣으시고, 그 다음 아까 마늘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마늘을 마지막에 넣지 않고 양념에 왜냐하면 양념을 제가 마지막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여기다 섞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념 마무리. 그러면 간은 어떻게 하나요? 간은 여기 간장이 아까 들어갔지요? 간장이 들어갔기 때문에 간장 맛으로 우러나도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짠맛에 대해서는 충분하더라고요. 그런데 혹시라도 기호에 따라서 싱겁다 그러면 여기 이제 소금을 준비했지요. 소금을 한 꼬집 정도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맛이 충분히
조절이 되겠습니다. 자, 그 사이에 야채들이 많이 익어가고 있어요. 야채가 익어가고 있는데 여기는 뭐 고기라든가 생선이라든가 이런 다른 고기들, 육류들이 안 들어갔으니까, 야채만 들어갔으니까 얘들은 사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안 걸려도 지금 먹어도 문제는 없어요. 익기는 다 익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다가 양념을 넣어서 맛을 흡수시켜 줘야 되니까 양념을 남기지 말고 그대로 다 넣어주세요. 보통 사람들이 보면 찌개 끓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려워 하더라고요. 찌개를 잘 못 끓이겠다고 하는데 이 고추장찌개는 정말 초보자들도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메뉴 중에 하나거든요. 야채 육수 내서 야채 썰어서 넣고 끓이다가 양념 섞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끝이에요. 마지막에 고추 썰어 놓은 것과 파 넣으면 마무리가 되니까 어렵지 않죠. 예, 누구나 하실 수 초보자도 할 수 있는 찌개예요. 채소만 넣어도 되게 달큰한 향이 나는데 네. 그게 단호박 단호박도 그렇고 양파가 들어갔지요. 양파에 또 단맛이 한층 더 우러나기 때문에 달콤하면서 매콤하면서 땡기는 그런 맛이 되더라고요. 한번 여러분들도 오늘 그런 맛을 느껴보시도록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고추장찌개는 끓으면 마지막에 2가지만 넣으면 되고, 이제 다른 재료 손질할게요. 자, 샐러드를 준비를 하는데 먼저 이제 육류가 있죠. 오늘 이 고기를 여러분들께서 불고기를 해 드시거나 이런 이제 샐러드용에도 지금 불고기로 해서 넣기로 했는데,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육류 다룰 때는 육류 다룰 때는 핏물 제거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핏물로 인해서 또 비린 맛이라든가 우리가 좀 기피하는 그런 이제 냄새가 나는데, 이 핏물 제거를 이런 키친타올에 고기를 바로 얹어서 바로 핏물을 제거를 하면 여기에 다 들러붙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건 이제 하나의 팁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드릴게요. 이거는 설탕입니다. 설탕인데 설탕을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한 스푼, 반 스푼 정도만 준비를 해주세요. 설탕을 반 스푼 정도 준비하고 이제 물을 조금만 할 거예요. 설탕 반 스푼에 물 하나, 둘 이렇게 섞어서 설탕을 좀 녹여주세요. 이 설탕이 들어가는 이유가 우리 그 육류 속에 이렇게 핏물을 제거하는데 탁월한 효능을 하기 때문에 설탕을 넣어주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쓴 물은 그냥 생수물을 썼거든요. 그런데 혹시라도 이제 집에 배가 있다면 배를 갈아서 즙으로 쓰시면 더 좋겠죠. 그런데 물로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물조물조물 골고루, 이거는 지금 양념해서 재워 놓는 것이 아니라 전처리 작업이에요. 고기에 핏물을 빼기 위한 작업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놓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그다음에 이제 양념을 준비를 할게요. 양념은 여러분들도 다 있듯이 불고기 양념은 이제 기본이 간장, 그리고 뭐 마늘이나 참기름, 깨소금 이런 정도가 불고기 양념이죠. 기본 양념인데 오늘은 여기에 참기름도 안 들어가요. 왜 그럴까요? 네, 맞아요. 들깨가루와 참깨가루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참기름의 의미가 없죠. 자, 여기에 이제 양념을 준비하겠습니다. 간장,
마늘, 그리고 여기 이제 후추가 조금 있는데 후추는 이제 한 꼬집만 넣겠습니다. 이제 육류니까 아무래도. 네, 그다음에 청주 이렇게 섞어주세요. 이렇게 양념을 할 때 이 양념을 하나하나 그 고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제일 먼저 넣는 그 양념으로 인해서 그 다음 양념이 안으로 이렇게 잘 스며들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 섞어서 함께 어우러진 다음에 넣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마지막 후추 한 꼬집. 이렇게 해서 불고기 양념을 만들어 놓고요. 서신영님이 네. 양념 만들 때가 제일 좋다고 비법을 전수받는 기분이라고 하시네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자, 양념 만들어 놓고 이제 고기를 핏물이 지금 빠지고 있는 중이니까 핏물을 빠지는 동안 야채를 준비하겠습니다. 야채는 또 손을 빼고 할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재료들 중에 가장 밝은 색을 먼저 할게요. 양파를 먼저 하겠는데 양파를 막 캘 때는 사실 단맛이 많고 매운맛이 약한데 지금만 해도 매운맛이 조금 강해졌어요. 그래서 양파를 이제 오늘 하는 이거는 샐러드 그러면 익히지 않고 생으로 먹는 거죠. 생으로 먹는 요리할 때 양파는 아주 최대한으로 가늘게 채를 썰어야 하는데 사실 그렇게 썰으려고 하다가 또 손 다치면 안 되니까 이제 제가 한 가지 연구한 게 있는데 오늘 그걸 못 갖고 왔는데 양파를 채칼에다 밀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가늘게 또 갈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쓰셔도 되고 최대한 아주 가늘게 이렇게 썰어 주시라는 뜻이고요. 꼭 채칼로 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일단 칼로 최대한 가늘게 썰어 주세요. 그런 다음에 양파를 그대로 쓰시면 썰다 보니까 지금 여기 머리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서로 붙어 있는 부분이 있죠. 거기를 미리 잘라주고 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닥가닥 떨어져야 하니까. 그래서 아이고 미끄러지네요. 이렇게 양파 썰 때 많이 썰면 눈물 나시죠. 슬프다고 하면서 막 장난도 치는데 자 이렇게 썰었는데 매운맛이 강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매운맛을 좀 제거를 하기 위해서 제가 물을 조금 남겨 놓은 거예요. 여기에다가 설탕 조금 이렇게 넣어서 잘 풀어주신 뒤에 양파를 넣겠습니다. 보통 요리를 할 때 보면 양파를 쓸 때 그냥 맨 생수에다가 그대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설탕을 조금 더 넣은 이유는 아이들이 혹시 함께 할 수도 있으니까 아이들이 매운맛을 좀 더 순하게 만든 것을 먹게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했고요. 이제 어른들끼리 먹더라도 이렇게 하면 훨씬 맛이 순한 맛이 나니까 좋은 거는 사실이에요. 다음에 이제 다른 재료 준비할게요. 요거 양배추는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는데 저는 조금만 쓸게요. 이 양배추도 마찬가지로 아주 얇게 썰어야 하는데 제가 양배추 많이 썰 때 강판으로 해봤어요. 채칼로 해봤거든요. 근데 이것 역시도 잘 지금 이건 납작하니까 채칼로 하려면 손이 위험해서 안 되고 조금 이제 큰 거, 둥근 거를 4분의 1로 잘라서 할 때는 채칼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야기하는 동안 고추장 찌개가 맛있게 끓었어요. 이제 더 안 끓어도 될 것 같으니 나머지 재료들을 넣어보겠습니다. 자,
파란 고추, 붉은 고추, 그리고 파도 같이 넣어서 바로 불을 끄겠습니다. 이렇게 꺼놓고 제가 찌개를 미리 세팅을 지금 할까요? 조금 이따가 세팅을 해도 되니까 일단 숨이 죽도록 요 이제 파랑 고추가 좀 숨이 죽도록 놓아두고 불은 일단 꺼주세요. 꺼주시고 이제 간을 지금 안 보고 이따가 볼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뜨거울 때는 짠 맛을 잘 못 느껴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간을 보도록 하고 이제 하던 거 마저 양배추 썰어 볼게요. 양배추도 최대한 가늘게 썰어야 하니까 이제 저는 이렇게 지금 여러 개 겹친 걸 그대로 썰고 있죠. 이거 이렇게 하다가 또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뜯어서 낱장으로 해서 놓고 써셔도 됩니다. 어찌됐든 칼과 불을 사용할 때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이에요. 안전. 아이들에게 요리 수업을 갈 때도 저희가 가장 강조하는 것이 안전사고예요. 아이들은 평소에 안 해보던 체험이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들떠요. 요리 체험을 하다 보면. 그래서 방방방 하다가 결국은 이제 한 아이가 손을 베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 이제 겁을 먹고 그러는데 이제 가능하면 저희는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주의를 주고 있죠. 자, 양배추가 이제 가늘게 잘 썰어졌지요. 저는 요거까지만 썰으려고 해요. 자, 양배추를 준비할 때 이미 물에다 씻기는 했습니다. 씻기는 했지만 또 이 양배추도 싱싱한 맛을 위해서는 우리가 생수에다가 잠시 담가 놓고 또 이 사이사이에 통으로 이렇게 씻을 때는 사이사이에 이물질을 다 빼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양배추를 쓸 때는 이렇게 다 썰어 놓은 다음에 물에 담가서 이물질을 제거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을 담아서 잠시 담가 놓는 동안 이제 또 다른 재료 손질할게요. 자, 이번에는 치커리를 해도 좋고 깻잎을 해도 좋은데 제가 치커리를 먼저 잡았습니다. 치커리도 사실 양상추처럼 이렇게 손으로 뜯어도 되는데 이제 요거는 잘 이렇게 치커리가 이렇게 어떤 거는 굉장히 커서 이렇게 손으로 뜯기가 좀 부담스러운 게 있더라고요. 근데 얘는 작으니까 손으로 뜯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즈는 나는 좀 길게 먹고 싶다. 그러면 2분의 1로 자르고 좀 아이들이 먹기 위해서 잘게 해야겠다. 그러면 3분의 1로 잘라서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했던 아주 키가 이만한 큰 치커리가 있으면 그런 거는 칼로 이렇게 좀 잘게 썰어서 해주면 그 샐러드를 만들어 놨을 때 좀 얌전하게 라고 할까요? 조금 그래도 보기 좋게 되더라고요. 자, 치커리 이렇게 해놓고 다음 들깻잎 깻잎도 우리가 혹시 참깨와 깨는 있는데 왜 깻잎이 들깨에서 나오는데 들깻잎이라고 하지 않고 깻잎이라고 할까라는 제 의문을 가진 분 안 계실까요? 참깨는 잎을 못 먹지요. 우리가 들깨는 잎을 먹는데 참깨는 잎을 못 먹어요. 그래서 이제 들깻잎이라고 하지 않아도 깻잎 그러면 들깨에서 나온 깻잎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들깨를 썰 때는 이렇게 좀 똘똘 말아서 채를 가늘게 썰어주세요. 이렇게. 제가 칼질을 일부러 조금 천천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따라 하셔야 할 것 같아서 빨리빨리 하다 보면 또 기회를 놓칠 수 있고 들깨도 우리는 이제 한 입 한 입 씻어 놓기는 했지만 또 잠시 물을 담가 놓으면 또 싱싱한 맛과 이물질 제거하는 그런 차원으로 좋으니까 잠깐 담가 놓도록 하고요.
그 사이에 이제 양상추 손질을 하겠는데요. 양상추는 뭐 크게 손질할 것도 없어요. 깨끗이 씻으셨으면 손으로 이렇게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시기만 하면 되겠어요. 요즘은 양상추도 좀 흔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양상추가 귀했던 것 같은데, 이제 양상추를 이렇게 사서 보면 겉잎은 막 초록색이 큰 것들이 많이 쌓여 있고, 속에 이렇게 좀 예쁜 노란색은 조금밖에 안 들어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보기에는 노란색이 좋지만 또 초록색에는 엽산이 많이 있어서 우리는 초록색을 항상 많이 먹어주는 것이 좋다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혹시 찌개 완성 네. 안 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 중간에 네. 돌발 퀴즈 한번 어떠실까요? 아, 그래요. 맞아요. 저희가 하면서 퀴즈를 항상 내는데, 제가 지금까지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진행을 했는데 그 속에 퀴즈가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이제 기호도가 다르기 때문에 뭐 다른 답을 쓰실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재미로 하는 거예요. 가장 빨리 올리시는 분, 정답을 가장 빨리 올리시는 분을 선정해서 상품권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뭐 멈춰 있는 여행을, 만약에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서 해외 여행을 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 여행 가방 한쪽 구석에 꼭 챙겨가야 할 우리의 식재료가 무엇이 있을까요? 정답을 올려주세요. 다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걱정스럽네요. 한 분만 하라고 해서요. 자, 올라오셨나요? 다들 요리하느라 지금 바쁘신가 봐요. 아, 아니면 그러세요? 문제가 너무 어려울까요? 선생님? 저는 너무 쉬울 것 같아서 걱정을 힌트를 했거든요. 조금만 주실래요? 아, 힌트를 네. 반찬이 없어도 이거 하나만 있으면 충분히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재료입니다. 아직 안 올라오시는데요. 요리에 다들 너무 집중하고 계시나 열중하고 봐요. 계시나 보네요. 네. 조금 정답은 올라오는 대로 제가 전달해 네,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이제 고기를 핏물을 제거해서 양념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잘 무리 없이 잘 따라오셨겠지요? 이제 고기를 핏물 제거를 키친타올을 여러 장을 겹쳐서 이렇게 깔고 또 위에서 눌러서 제거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선생님 이제 정답이 네. 올라왔습니다. 안지희님은 오타가 올라오셨고 송진영님께서 고추장, 멸치 정답 올려주셨습니다. 아, 축하합니다. 당첨되셨습니다. 송진영님 축하드립니다. 여기 고기가 이렇게 보니까 물이 많이 빠져 있지요. 요 물을 다 제거를 할 건데 여기다 그냥 쏟으면 안 되고 이제 물 받침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다 받쳐서 물을 일단 1차 제거하겠습니다. 제거를 해서 그 핏물은 물에 네. 씻거나 하는 건 별로 좋지 않은 건가요? 물에 이제 씻어서 하는 분들도 계셔요. 이렇게 큰 문제는 없지만 물에 씻어서 하면 이제 조금 그 누린내라고 하나요? 그 특유의 육류의 그 맛이 냄새가 확실하게 제거되지 않는다고 하기는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 여기
설탕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완전히 그 핏물은 제거가 되고 그 이제 속에 육즙은 다 이렇게 딱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같이 설탕으로 같이 썼습니다. 이거 아니고 선생님 요거를 저기다 그거 주세요. 아니 그거 주세요. 자, 여기다 고기를 핏물 제거한 고기를 담겠습니다. 핏물이 완전히 쭉 빠져서 이렇게 한번 좀 두껍게 해서 한 번만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준비해 놓은 양념으로 재워놔야 되겠죠. 조물조물 불고기를 우리나라 오는 그 외국인들이 가장 선호도가 1위로 꼽히는 메뉴가 바로 불고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불고기도 이제 그 정육점에서 올 때 이게 길이가 너무 길게 오면 칼로 처음에 잘라서 해도 되는데 불고기 워낙에 얇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손으로 이렇게 찢어도 충분히 분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묵히시면서 보시고 너무 길다 싶으면 손으로 도마에다 놓고 칼로 썰다 보면 또 결국은 2차 오염을 또 우리가 염려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편리한 방법으로 쓰면 좋겠지요. 자, 이렇게 이제 사이즈를 적당하게 놓고 조물조물해서 잘 버무려 놓겠습니다. 이런 특히 육류를 쓰시는 칼이나 도마는 우리가 철저하게 소독을 해서 또 다음 것을 쓰셔야 해요. 원래 직접적인 오염보다 그런 2차 오염이 훨씬 더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모두 조리 과정에서 주의를 안 했을 때 생기는 거니까 조금만 우리가 주의를 하면 그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선생님, 네. 온승민님께서 양념 설명 좀 다시 한 번만 해주시라고 올라왔습니다. 여기 불고기 양념이요? 네. 네. 불고기에 기본적으로 이제 일반적인 불고기 양념은 뭐 간장, 참기름, 마늘, 후추 기본 양념이 들어가는데 여기에서는 참기름을 제가 뺐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물을 청주 한 스푼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조물조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참기름을 안 넣은 이유는 소스에 들깨가루와 참깨가루가 들어가기 때문에 뺐다고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제 야채, 양파, 양배추 그리고 깻잎 물에 담갔던 모든 재료들을 모두 건져서 이제 볼에다 담겠습니다. 자, 여기 큰 볼이 있죠. 여러분들도 이제 큰 스텐으로 된 볼을 준비하셔도 되고요. 저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투명한 거로 준비를 했습니다. 물이 잘 빠진 야채들을 모두 볼에다 넣겠습니다. 이것도 어찌 보면 양념 소스만 잘 만들어 놓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메뉴 중에 하나겠지요. 양파도 한번 해볼까요? 그냥 저 물 빼서 주세요. 재료가 좀 많다. 세팅할 수 있는 만큼 모든 재료, 지금 제가 사용한 이 재료 외에도 집에 뭐 새싹이 있다든가 또 뭐 그 외에 다른 뭐 비타민이 있다든가 이제 여러 가지 야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함께 섞어도 문제는 없겠지요. 여기에다가 양파, 이제 요리를 하다 보면 맛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눈으로
시각적으로 봤을 때 이제 눈으로도 먹는다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오감 교육이다 해가지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또 코로 냄새 맡고 손으로 이제 이렇게 감촉 느끼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다 섞었지만 혹시 안 섞으신 분들은 이런 방법을 해도 좋아요. 여기 제가 지금 따로 빼놨죠. 일부를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해서 이제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불고기를 가운데다 이렇게 담아서 세팅을 이제 그렇게 예쁘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이제 소스 뿌려서 섞어서 드실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진을 찍어서 올리시면 또 5분을 선정해서 상품권 드리니까 이제 세팅 방법을 이렇게 다 섞어버리면 다른 방법을 못 쓰니까 지금 미리 알려드리니까 그런 방법으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제 일단 섞어 놨고요. 그러고 이제 양념을 소스를 만들게요. 불고기를 맨 마지막에 볶으면서 바로 세팅 자리에 올리는 방법으로 하려고 따로 놨습니다. 설탕은 놨었고요. 자, 여기 들깨가루가 있습니다. 오늘 소스가 좀 저 양념 섞는 게 많은 것 같네요. 이 스푼 좀 주시겠어요? 스푼 어디 갔다? 자, 들깨가루에 참깨가루를 섞으시고 그릇이 작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섞으시고 이제 여기 요 가운데 있는 건 식초예요. 그리고 이건 물을 섞어주겠습니다. 물 2스푼 정도 되지요? 물 2스푼. 아, 레시피에는 물이 4스푼이 갔는데 저도 이거 지금 참깨가루가 많이 들어가서 물을 2스푼을 더 넣어야 할 것 같아요. 물을 좀 2스푼만 더 주시고요. 다음 간장. 조청을 지금 넣고 있는데요. 가정에서 하실 때는 조청이 없으시면 또 꿀은 거의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꿀을 넣으셔도 좋겠죠. 자, 물을 제가 조금 더 추가했어요. 소스가 농도가 너무 또 되직해도 같이 버무리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식초를 넣겠습니다. 식초를 먼저 넣으면 또 다른 재료들이 잘 어우러지는 맛이 적을 수 있어서 맨 마지막에 식초를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스가 완성이 되었고요. 이제 소스는 그릇을 이렇게 따로 놓고 소스는 따로 곁들여 내셔도 되고 또 이제 이렇게 버무려서 바로 드실 거는 바로 버무려서 드시면 되는데 조금 이제 드실 분이 기다려야 된다. 그럴 때는 미리 이렇게 다 준비를 해 놓고 소스 따로 담아 놓고 이제 드시기 직전에 같이 뿌려서 이렇게 버무려서 드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제 따로 준비해 놓고 이렇게 놓고 그다음 이제 세팅 접시 찌개가 이미 완성이 됐으니까 찌개를 먼저 세팅을 한 다음에 개인적으로 저희 남편은 국물을 너무 좋아하셔서 이렇게 찌개를 끓일 때 국물을 좀 많이 넣는 편이에요. 그런데 또 국물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그냥 뽀듯하게 해서 재료를 많이 넣고 끓이면 되겠죠. 노란색이
고추장찌개를 완성했고요. 고기를 왜 안 볶고 있나 궁금하시죠? 이제 볶겠습니다. 납작한 데다 해도 되고 공중팬에 해도 되고 그거는 해도 되고 상관이 없고요. 달구는 사이에 접시 주시겠어요? 야채, 샐러드. 저는 이제 이런 방법으로 하지만 여러분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 하셔도 되니까 이제 이렇게 섞었을 때도 이거를 둥그렇게 다 차지하고 놓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고기를 얹어도 되고 또 이렇게 반만 놓고 한쪽에다가 불고기를 올려도 되고 그러겠죠? 저는 그냥 깔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샐러드를 이렇게 놓을 때 지금 식구들이 다 먹으려고 준비가 됐다. 그런 상태에서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요. 여기에서 버무려서 이 소스를 바로 넣고 같이 버물해서 이렇게 놓아주면 훨씬 바로 먹기도 편하고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야채는 준비된 거 가능하면 다 써주시고 그 다음에 팬에다가 고기를 볶겠습니다. 자, 달궈졌죠? 박수진님이 네. 저의 꾸러미에는 양파 대신 대파가 왔군요. 대파가 언제 쓰이나 기다리고 있다가 늦게 체크가 됐다고. 대파는 그러면 고추장찌개에다가 넣으셔도 좋고요. 샐러드에는 대파를 쓰면 안 되니까 고추장찌개 속에 꾸러미에 들어간 쪽파를 빼시고 그걸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양파가 빠졌다고요? 네, 양파 대신 대파가 왔다고. 그러면 집에 양파가 없으실까요? 쓰실 거예요. 4분의 1쪽만 준비해서 쓰시면 어떨까요? 혹시 이제 아이들이 많이 함께 두세 명 된다 그러면 아이를 위해서 만드는 샐러드다 싶으면 양파는 안 넣으셔도 괜찮아요. 네, 그리고 이제 박수진님은 집에 있는 양파로 아까 대체하셨다고 했고요. 예. 온숙미님도 양파 대신 대파가 왔대요. 그리고 참깨가루는 원래 안 들어있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참깨가루, 들깨가루는 그 각자 준비하라고 거기 제시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들어있는데 이제 사실은 들깨가루도 보내드리기는 했지요. 그러니까 참깨는 집에서 갈아서 쓰시고 계시는 그 통깨를 갈아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내주는 꾸러미 속에 들어가는 양념과 재료와 또 집에서 각자 준비하는 양념 그런 것들을 이렇게 구분을 해서 아마 보내드렸을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하느라고 이제 참깨가루는 안 들어갔을 겁니다. 저희가 원래 이렇게 라이브로 하던 교육이 아니고 모든 부분 대상자들을 유아부터 고령자까지 이렇게 구분을 해서 직접 현장으로 가서 생활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비대면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런 방법을 택했어요. 그래서 다행히 그래도 이렇게라도 할 수 있어서 다행이고, 그런데 저희가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해왔던 방식이 아니다 보니까 한두 가지 약간의 이제 좀 실수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점을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고기는 약한 불에 오래 볶는 것이 아닌 거 다 아시죠? 가능하면 센 불로 해서 빨리 볶아서 여기 준비된
야채 위에다가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올리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또 시각적으로도 예뻐야 하니까 방울토마토를 뭐 이제 이렇게 동그랗게 돌려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요 위에다 꽃처럼 올릴 수도 있죠. 저는 꽃처럼 한번 올려볼까요? 방법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연구를 해보세요. 그러면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겠죠.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드시기 전에 소스를 뿌려서 같이 이렇게 섞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가지 메뉴가 완성이 되었는데 잘 따라 하셨겠지요? 또 많은 도움이 되셨을까요? 많이 궁금합니다. 그러한 이야기들을 댓글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이제 만들었으니까 또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서 드시는 모습, 완성된 작품 모습, 또 이제 궁금했던 내용들, 몰랐던 걸 또 새로 알아서 고마웠다든가 이런 다양한 생각들을 함께 댓글로 이제 지금 댓글 달고 있는 이곳에 아니고 이제 다시 올릴 거예요. 그때 이제 올리고 나면 그 밑에다가 댓글을 달아주시면 선정해서 상품을 또 보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수진 님이 네. 저는 지방에 사는 관계로 이러한 프로그램들 참여가 어려웠었는데 올해는 혜택을 받는 듯 하시다고 네. 앞으로도 이러한 비대면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올려주셨습니다. 네. 아이고, 다행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함께 참석을 하실 수 있어서요. 네. 선생님 오셔서.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애호박 고추장 찌개와 또 조금 생소하겠지만 들깨 소스, 불고기 샐러드를 맞춰봤습니다. 들깨를 이제 오메가3가 풍부한 재료 중에 하나라고 알고 계시죠? 오메가3는 이제 들깨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등푸른 생선 속에도 많이 있다는 것을 잘 아시듯이 많이 먹어줘야 하는 식품 중에 하나지요. 그래서 또 맛도 고소하고 맛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 애호박 얼큰한 고추장 찌개와 또 들깨 소스, 불고기 샐러드로 아주 맛있는 행복한 저녁 식사하시고 지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